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스마트한 부동산 시장, 아파트, 오피스도 50년 생각하고 투자하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옛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류의 옛날 이야기. 우리 선조들이 처음에 지구에서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할 때는 이랬습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가 보다. 눈이 오면은 눈이 오는가 보다. 춥구나. 자, 요렇게 했겠죠. 자, 그러나 점점 데이터가 쌓여가고 지능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여기는 겨울이 언제고 여름이 언제고 눈이 언제 많이 오고 대략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아파트를 샀을 때, 자,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긴 했는데, 자, 그 지역에 계신 부동산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물건이 땅 지분은 몇 평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저는 약간 욕을 먹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네. 젊은 친구가 전용 공간이 몇 평이고 인근 시세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하지. 자, 그게 뭐가 중요한가? 자, 요런 핀잔을 좀 들었는데 젊을 때였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분보다는 제가 지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일단.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될 건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은 땅 지분 몇 평인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용도 지역도 중요하겠죠. 용도 지역은 미래에 건물을 얼마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가? 자, 요 내용이고 그것 플러스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 자, 요 차이가 사업성을 결정하겠죠. 자, 그리고 세대수도 영향을 줍니다.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으면 유리한데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으면 정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재건축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 2번이 중요한 것이지 인근의 아파트가 얼마인가, 자,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전용 공간 평수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 그것보다도 평수보다도 월세가 얼마 나오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 월세에는 위치, 교통, 교육 등등, 평수 등등 모든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률,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물건인가. 자,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자, 여기서 슬슬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심심풀이로 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대기업 장손입니다. 자, 그리고 17살짜리 A와 B가 있는데 A는 Z한테, 그 대기업 장손 Z한테, Z야, 형은 A야, 나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할 것이고, 조금 똑똑한 B는 이럴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세까지는 친구니까 Z야, 우리 평생 절친으로 지내자. 그러고 친하게 지냅니다. 자, B가 훨씬 똑똑하죠. 50년 후를 본 겁니다. B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년 후에는 67세와 57세입니다. 자, 정말 친구 맞죠? 어떻게 보면 친구 맞습니다. 10살 때야, 7살 때야, 17살 커 보이겠지만 57세 입장에서는 67세 친구입니다. 사실. 자, B는 이걸 꿰뚫어 본 거죠. 자, 그래서 A는 경비원이고 B는 Z그룹의 등기 임원이 될 겁니다. 자, 능력 없으면 거수기가 될 건데 거수기도 돈 많이 받습니다. 자, 능력 있으면 더 잘 풀릴 거고, 어쨌든 B는 50년 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67세가
굉장히 밝습니다. 이 사람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목에서 제가 50년 생각하고 아파트든 오피스도 50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잠실 아파트 10억 이상 하락 뭐 이런 뉴스에다가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아주머니 아저씨가 싸우죠. 아저씨는 그 아파트는 그 10살 먹은 구축이고 우리는 신축이다. 자,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자, 요렇게 이야기하고 아주머니는 50년 지나면 40세 새 아파트도 40세 50세나 40세나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위치만 봐.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싸우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 갈수록 아주머니가 이길 겁니다. 50년을 보고 투자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 아주머니 생각도 약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위치만 봐. 위치 말고 다른 것도 봐야죠. 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저씨보다는 아주머니가 굉장히 부동산 보는 그 시야가 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0년에서 100년을 봐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후만 보고 아파트를 샀는데 내 물건을 살 사람들은 20년을 보유하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물건을 넘기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물건을 받을 사람들도 20년 후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도가 중요한 것인데 결국에는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렇게 보면은 매수할 때는 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스마트한 수요자들은 40년 후를 생각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생각한 10년 플러스 수요자가 본 20년 플러스 20년, 자, 그러면 50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50년은 보고 부동산을 사야지 나중에 매도가 가능하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은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앞서 제가 그 아주머니 위치만 봐. 자, 위치만 봐.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것은 요런 겁니다. 2번, 사회가 변하면 부동산도 변한다. 자, 조선시대 보시면은 서울은 한마디로 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로가 서울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판교나 이런 그 동네는 서울 다른 웬만한 동네보다도 더 좋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자동차, 기차 등등 교통이 발달해서 그런 거겠지요. 자,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서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 부동산도 변하는 것이 맞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3번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그 이야기인데 50년 후 부동산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겠죠. 자, 일단은 인구 감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의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문화 개선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는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마 나일론이 될 겁니다. 나일론. 나일론 처음 나왔을 때는 고급 그 섬유였죠.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서 고급 섬유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면한테 밀리죠, 다시. 자, 그래서 나일론은 좋게 평가를 받다가 나중에는 최악의 소재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아파트가 그런 운명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거 문화는 개선될 건데 아파트 사실 황금성이 좋다는 것 빼면은 실주거 가치로 봤을 때는 좋은 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아파트는 투자로는 사지 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3번 자율주행. 자율주행 되면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르죠. 자고 일어나면은 직장에 가 있고, 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율주행 자동차는 택시 영업을 뛰고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고, 퇴근할 때 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시 퇴근하면서 한숨 자면은 집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많이 바뀔 겁니다.
자율주행이 정착하면은 부동산 완전히 바뀐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게 길어봤자 15년입니다. 길어봤자 15년이면 자율주행 어느 정도 정착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메타버스. 자, 요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건데 요것은 아예 다 바꿔버리는 거죠. 메타버스가 되면은 집이 곧 직장이고 직장이 곧 집이고 자,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50년 후 부동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조금은 반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내가 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자, 50년 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어떤 변화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추세가 항상 바뀌는데,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거의 뭐 하루 종일 부동산을 생각한다고 봐도 되는데, 제가 앞서 그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가 강남 쪽 아파트 매수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다른 동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았는데, 자,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다릅니다. 한남 더힐도 생겼고, 여러 가지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 강남이 옛날의 강남이 아닙니다. 자, 확실히 다릅니다. 자, 요렇게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좋았는데, 자, 지금은 많이 평준화가 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아파트는 아마 결코 지금 같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50년을 생각하고, 자, 아파트든 오피스든 투자하자.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건물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 자, 요런 것들은 임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은 살 필요가 없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